조국 후보자 부부와 이 동생 부부와 간의 이 석연치 않은 관계와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직 속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조 후보자의 전 재수 씨죠. 왜냐하면 조 후보자의 동생의 부인이 분명히 이혼을 한 사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 재수 씨가 호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혼한 사이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재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위장 이혼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오늘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사업한다면서 가져간 돈이 1억 원이 넘는다. 돈도 안 되는 사업한다며 밖으로 돌기만 해서 결국에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합의 이혼했다. 위장 이혼한 사이가 아니고 우리 완전히 갈라섰다. 완전히 이별했다라고 호소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 4년 뒤 함께 제빵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2013년 6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제빵 사업을 설립했어요. 금전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6억 원으로 제빵 사업을 매입했는데 최대 주주가 알고 봤더니 이혼을 했다는, 이미 4년 전에 이혼했다는, 돈 문제 때문에 갈 길 갈라섰다는 전 부인이 최대 주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석연치 않죠. 조국 후보자 측은 당시 동생이 부도난 상태라서 전 부인 조 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 같다. 동생이 매입했다는 6억 원의 출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또 있어요.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재수 씨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2017년 같은 빌라 살던 시어머니 상대로 학교재단 공사대금을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상대로 금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가 이렇게 호소했어요.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해서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고 돈 문제로 이혼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라 허은하 소장님, 네. 아까 상식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담으로 들어야 되는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조국 테크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조국 따라하기. 조국을 제대로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해당 팁이 몰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되 편법은 괜찮다. 그러니 조국을 제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조국 후보를 기존에 좋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일반인이라면 사실 성공하기 힘드니까 우리 개천의 문턱을 좀 낮춰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모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그는 우회전을 했다. 우리한테는 자꾸 그런 인식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오늘의 그 생방송 인터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우리는 분명히 이혼했다. 네.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혼이 맞다. 그런데 이혼한 후 4년 후에 전 남편과 함께 제빵 사업도 했고 시어머니 집에서 동거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혼을 한 사이가 맞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위장 이혼이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얘기하면 위장 이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그때 위장 이혼을 하죠. 근데 그 위장 이혼이 저는 위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 상식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와 함께 산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허은하 소장님의 시어머니 얘기요? 저희는 따로 살고 있는데 이혼한 그 어머니까지 모시는 그런 미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족 관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 대통령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내부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관리까지도 체크하고 관리되어지고 그러한 부분은 상식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답답하고 이걸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녀의 말이 다 진심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 것 또한 속상한 것 같습니다. 김병 박사님. 그러니까 어저께 이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가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면서 뭐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게 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장 이혼이 아니고 이혼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위장 이혼을 했던 사람들이 어제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가 했던 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장 이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동생에 대한 가정사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 요소에 조국 후보자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전 재수 씨가 있는데 사실은 친형제 간에도 우리 김진 기자는 혼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친형 위로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조국 후보자보다 재산이 굉장히 작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친형한테 몇백만 원을 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거기 더 나가서 몇천만 원을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 어렵죠. 근데 이미 동생과 남남이 되어버린 전 재수 씨에게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내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이것을 빌라를 사게 되는데 전 재수 씨 이름이 명의로 빌라를 사게 되는데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통념상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금전적 거래 관계 속에서 항상 이혼했다라고 하는 전 재수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사돈의 팔촌에 대한 가족사를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장 이혼을 통해서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이 금전적 문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아파트에 대해서 위장 매매를 통해서 뭔가에 본인이 있게 되는 재산상의 문제를 숨겨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그동안 SNS 통해서 해왔던 조국 후보자의 모습처럼 모든 국민들께 소상하게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조국 후보자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라는 기준에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세 번째 이슈가 있었는데 앞서 이제 키워드로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대고 있다. 준비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저희가 해명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된 방송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북한의 이 신종 욕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추후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고